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7일 일본판 뉴스위크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방위비를 배증시키면 오히려 일본의 전쟁 능력은 약해진다. 무슨 말인가? 입니다. 일본에서 방위비의 증액에 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지만 재원을 국채에 의존하면 막상 유사시에 전비를 조달할 수 없게 될 리스크가 있다는 경제평론가의 주장을 다룬 칼럼인데요. 누리꾼들이 반응이 뜨겁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대만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문제가 갑자기 가시화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GDP 대비 2%를 목표로 해 현재의 1% 남짓에서 2배로 늘었고 미국 정부는 3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초점은 재원이다. 방위비 재원은 원래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의 방위비는 관례적으로 GDP의 1% 정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짜왔다. 1976년에 미키 내각이 방위비를 GDP의 1% 이내에 두는 결정을 실시했지만 1986년에 나카소네 내각이 이 제한을 철폐하고 총액 명시 방식으로 불리는 책정 방식을 도입했지만 사실상 해마다 1%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도 예산 방위비는 2조 3,687억 엔으로 일반 회계 예산의 5%를 차지한다. 만일 방위비를 2배로 늘리면 10조 엔을 넘어 사회보장비와 지방교부세 교부금에 이은 지출 규모가 된다. 방위비는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예산으로 방위비가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세금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이상적일 것이다. 또 전쟁 수행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정상적인 방위비 재원은 세금이 더 바람직하다. 외국에서도 평시에는 통상적인 국방 예산으로 처리하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 임시 국채를 발행해 전비를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쟁 수행 능력의 결정적 수단이 되는 것이 국채 발행 여력이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 경제는 지금과 같은 체력이 없었고 전비의 대부분은 런던과 뉴욕에서 외채를 통해 조달됐다. 잘 되지 않았으면 전쟁 수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태평양 전쟁에서는 금융 패권을 쥔 미국과 대립했기 때문에 외채로의 조달이 불가능해 국채의 거의 전액, 즉 일반 회계 예산의 약 280배를 일본은행이 인수했다. 재정 파탄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시대에도 외채로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내채밖에 조달할 방법이 없어 국채 발행 여력은 전쟁 수행 기간이 된다. 전쟁 발발 시의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방위비마저 국채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러나 일본의 재정 상황을 생각하면 세금으로 증액분을 조달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일반 회계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세수의 비율은 60%밖에 없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에 의한 빚이다. 현재 제로금리라 이자는 단돈 8조 엔 지급했다. 하지만 금융 정상화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지급비가 급증할 것이다. 가령 2%로 금리를 올렸다 해도 최종 지출액은 20조 엔 가까이 된다. 증액된 방위비와 합치면 25조 엔으로 늘어나 이를 세수로 메우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자민당 간부가 방위비를 증액하려면 사회보장비 절하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 예산에서 깎일 곳은 거의 없다. 만일 국채로 조달했을 경우 재정 리스크가 높아져 전쟁 지속 능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방위비와 관계없이 예산 문제에서 문득 의문이 드는 것은 일반 회계 예산만 논의되고 왜 세출이 더 많은 특별회계 예산은 언급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점이다.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증액 자체만 거론되고 있어 그 용도는 그다지 뉴스로도 다뤄지지 않는 인상이다. 또 자위대가 활동하기 위한 근거인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위비 증액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 않을까. 법 개정과 예산 증액을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어떻게 될까? 방위비의 규모뿐 아니라 내용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대원의 관사나 복리후생은 공무원 전체적으로 모든 부처와 동일 기준에서 일괄 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심 1등지의 맨션 같은 관사, 리조트 호텔 같은 휴양소, 반대로 지은 지 40에서 50년 된 관사나 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등에 대해 한정된 세금을 쓰는 이상 필요한 것에 우선에 지출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소속 부처가 달라도 동일한 기준의 대우를 우선 충족시켜야 합니다. 각 부처는 직무와 관련된 예산을 각각 편성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은 기본적으로 일률적 전담기관이 관할하며 부처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매겨야 합니다. 물론 별도 가산분은 제대로 감사해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공평도 낭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반박합니다. 우선 방위비가 5조엔 늘어날 겁니다. 이 5조엔으로 일본 기업 A에게 무기를 발주하겠죠. 정부에는 5조엔의 무기가 남고 일본 기업 A에는 5조엔의 돈이 남습니다. 일본 기업 A는 고용을 늘린 만큼을 노동자에게 지불하고 설비를 늘린 만큼을 설비 메이커에 지불하며 원재료 메이커에도 지불합니다. 각각의 회사는 이익의 일부를 법인세, 소비세 등으로 국고에 지급합니다. 또한 주주에게 배당도 지급합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유효 수요를 증가시켰을 때 증가시킨 액수보다 크게 국민소득이 확대되는 현상을 승수효과라고 합니다. 그 무기들을 해외로 수출하면 더욱 효과가 커집니다. 국가안보의 기본은 부국 강병이다. 부국만으로도 강병만으로도 성립할 수 없다. 다만 강병 앞에 부국이 우선시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이 급속히 군비 확장하고 있는 것은 급속한 경제 발전 때문이다. 또한 냉전 이후 엉망이었던 러시아가 지금 이 지경까지 저지를 정도로 승승장구한 것도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위비 배증으로 전쟁 능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다르지 않을까? 안보나 국방을 진지하게 생각한 배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위비 증액 반대를 배경으로 한 서술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문제는 방위비에 관해 잘 모르고 GDP 1% 묶음이나 일일이 적지 공격 능력이 위헌이니 합헌이니 싸우고 제대로 된 안보 논의나 적절한 방위비의 용처를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요한 돈을 들여 필요한 군사력을 갖기 위해 할 일을 하면 된다. 방위비를 2배로 늘리는 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면 된다. 유사시의 전비? 그것은 현재 연간 방위비의 몇 배, 어쩌면 몇십 배나 되는 액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방위비를 2배로 늘리는 것은 재정 파탄이 날 만한 돈이 들어가는 유사시가 오지 않도록 억제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더 이상 일본 국방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니, 21세기에 태어난 일본인은 독립을 유지할 수 없는 국가를 계승하게 될 것 같군요. 우리 일본에 있어서 그야말로 존망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잘 논의하여 방침을 정하고 필요한 법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돌쇠 한마디. 돌쇠가 보기에는 전쟁 걱정할 때가 아니군요. 방위비 증액이 없는 지금도 돈 펑펑 찍어내 맞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